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분 모셨는데요. 전화로만 그동안에 몇 번 연결했는데 스튜디오에 모신 거는 처음입니다. 지만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다니시기 좀 위험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아유, 이제 용도 폐기됐는데.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박사님이 워낙 20몇 년간 싸워오셨기 때문에 반대파들은 이 테러를 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행차해 주셔서. 지난번에도 뭐 잠깐 전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폭넓게 이번에 쓰신 책 전두환 리더십에 대해서 저도 아주 모르는 내용 깜짝 놀랐습니다. 전두환 그 리더십의 재평가가 그렇게 아주 훌륭한 점이 있는 줄은 제가 몰랐는데 책 이거 한번 이거죠. 네네. 전두환 네.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요 표지 화면에 이렇게 한강 개발 이것 때문에 네네. 저게 1970년대 이제 사진들을 보시면은 네. 막 어린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배꼽도 내놓고 이렇게 물고기도 잡으러 다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하얀 백사장이 있는데 백사장이 보기에는 하얗고 이제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근처를 갈 수가 없습니다. 냄새 때문에. 냄새나고. 예.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서울 88년 올림픽을 이제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지금 IMF가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저 사람이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비판 많았죠. 국내에서는요 단 한 사람도 전두환을 정신적으로 이게 의심 안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때냐?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죠. 먹고 살기 이렇게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이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독일에 이제 바덴바덴에서 이제 세일을 이제 하는 거죠. 한국에 하겠다고. 나중에는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이제 딱 압축이 됐어요. 네. 모두가 일본한테는 어림도 없어 이렇게 했는데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한국 정도야 다 알아서 이제 제치겠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아가씨들 이렇게 가서 한국형 인형도 해주고 지게 한국형 소품도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굉장히 발랄하게 이렇게 하고 하니까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역전됐어요. 역전돼 가지고 그것도 한 30대 70 정도로 우리가 이겼어요. 그렇게 이제 이기고 나니까 이제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올림픽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한강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강 개발이 본격적으로 한강 했죠. 개발을 이제 한 거예요. 한강 개발인데 한강에 그때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이제 전두환이가 이제 뜯어냈다고 그랬죠. 어림도 없는 돈을 이제 받아낸 거니까 그게 한 5조 6조 정도 됐어요. 지금 40억 달러니까. 지금 가치로입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그때 가치로. 그때 가치 5조 6조면 지금은 공 하나 더 붙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1조를 털어가지고 1억 달러를 10억 달러를 털어가지고 10억 달러를 털어가지고 한강 개발한 거죠. 10억 달러를. 그래서 그때 당시 1조.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박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광나루다 뭐다 마포 어구다 그래서 한강에서 빨래도 하고 그다음 애들 물놀이도 하고 이러는데 진짜 냄새나고 지저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상스키 타고 얼마나 맑고 세계에도 이런 강이 없어요. 어디 유명한 도시에 가봐도 이렇게 넓고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저게 한강변을 따라가서 쭉 140리 140리면 어마어마하죠. 60 몇 킬로. 뭐가 정도. 140리라는 겁니까? 길이가 한강 길이가. 아니 140리에 걸쳐서
이 대형 8톤 트럭이 다닐 만한 공간을 지하에다가 만든 거예요. 아, 그 저 지하 터널을. 지하 터널. 그래서 그 이제 쓰레기들을 이제 말하는 오물들을 오물들을 이제 그 정수 처리장을 세 정수 군데를 처리. 만든 거예요. 네. 대형 정수 처리장을 네. 세 군데를 만들어 가지고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난지도에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중랑 그쪽에도 있고. 그래서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만드는 저렇게 거죠. 깨끗하게 이제 만든 거예요. 아, 참. 만들고 이제 그 한강 그 뚝을 그 고수부지 예. 그 210만 평이에요. 예. 210만 평. 엄청나죠. 예, 거기 이제 방파제 비슷하게 뚝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이제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이 홍수 조절은 이제 그 위에 댐들도 이제 하고.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물이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중 보도 이제 만들고 네. 이렇게 해서 하여간 저거 그 굉장히 그 예술적 가치가 이제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한강을 군데군데 지금도 한강 다리가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저 아래 가니까.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아름답죠. 네. 아름답죠. 거기서 그래서 예, 저거를 이제 저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한강을 전두환이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정말 한강이 아름답다 이것 정도만 이제 알지.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지에 한강 아름다운 한강을 이렇게 표지에 했군요. 전두환 네. 리더십의 예.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두환이 참 기가 막힌 분인 게 그 리더십을 이제 그 네. 책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읽어도 이게 박진감이 막 흐르고 아니, 박사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예. 아, 제가 쓰신 읽는데도 막 저자가 박진감. 읽어도. 예, 제가 읽는데 박진감이 나고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썼는가. 네. 그 다양해요 분야가. 그러니까 대통령이면 하는 분야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쪽 뭐 학자는 어느 한 분야만 알잖아. 네. 근데 그 양반은 여러 분야를 학자들의 그 각 분야의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식을 흡수해가지고 토의를 시켜서 토의하는 가운데서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생각 뭐 없어? 그러면 뭐 5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하가 5명 있는데 야 너희들 뭐 좋은 생각 없어? 그러면 있죠. 다 각자 써내봐. 각자 5장을 받았어. 네. 받아가지고 이 중에서 누가 난가 이거 하는 거야. 겨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토의 5사람을 놓고 토의를 하면요. 이 사람이 뭐 발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또 이 사람이 또 얘기하고 또 딴 사람이 또 힌트를 받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토스되는 과정에서 지혜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브레인스토밍 아닙니까? 브레인스토밍이죠. 네.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 혼자 이렇게 이거 해 저거 해 그런 법이 없어요. 항상 토의해서 공개적으로 해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토의를 이제 대장으로서 이게 주도해 나가는 건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실력 없으면 그 토론을 주도해 나가지 못합니다. 못해요. 보통 한국 사람은 지하고 의견이 다르면은 적대시하고 야 인마 그게 뭐 말이라고 해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게끔 자꾸 격려를 해야지. 딱 칭찬 받으면은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문화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토의를 격려를 해주고 또 어디에서 막히면은 자기가 또 힌트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토의를 하다면 그 사람이 길러져요. 그렇죠. 네. 부하들이 길러져 성장을 해. 그 전두환 리더십에서 업적으로 말하면 이제 한강 개발 그다음에 뭐 올림픽 유치한 거 그거 말고 그다음에 또 내세울 게 IT IT를요. 그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IT를 1981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전두환 업적인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 IT하고 그다음에 김대중 업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IT 개발은. 김대중은 겨우 저 네이버하고 다음 만드는 게 김대중이고 그다음에 그 한국 그 전두환이 만든 IT 기술을 북한의 과기 대학을 이제 그 목사 한 사람이 450억을 대 가지고선 곽선희 목사 450억을 대 가지고 평양에 과기 대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교수 박찬모라고 하는 그 카이스트 교수 출신 박찬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50명의 이제 IT 전문가를 끌고 북한에 가서 그 컴퓨터도 갖다 주고 그 그렇죠. 기술 가르쳐 주고 해킹 능력이 그렇게 해서 길러진 그렇죠. 거예요. 김대중이 한 게 그거예요.
네. 그때 또 돈도 뭐 이리저리 또 모금해가지고 또 많이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예, 뭐 16KD에서 이제 뭐 4메가 디램 그 전두환 4메가 디램 만들 때 그 얼마나 거기다 공을 들였는지 말도 못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레이건 대통령 있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80년에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미국의 이 경제가 네. 이 일본 경제하고 독일 경제보다도 이제 밑으로 처졌어요. 1980년대 네. 레이건이. 그래서 미국에서 막 죽는 소리 치고 큰일 났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레이건이 블루리본 위원회라고 이제 재갈 공명들을 이제 마다가 이제 토의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짜낸 아이디어가 야 이거 우리 일본 경제를 따라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생산 기계 가지고는 이제 어렵다, 늦다. 그러니까는 ITBT로 가자. BT는 그 저 생명공학. 그렇죠. 그래서 ITBT로 가자. 그게 1988년의 결론이에요. 근데 전두환은 1981년에 그걸 먼저 해가지고 이 저 국가기관 전산망 있잖아요. 네. 행정전산망. 이거 전부 그 저 전두환 대통령이 한 거예요. 인트라넷이라고 그러죠. 그거. 예. 그거 전산망 전부 그 양반이 깔았고. 그다음에 그 IT 그 반도체를 그 미국보다 먼저 물론 미국이 기술은 먼저 앞섰지만 네. 우리가 그 기술을 잡아채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국 IT가 지금 반도체가 최고아니에요. 그 전두환 또 업적이네요. 전두환 업적. 그 IT 말고 또 다른 업적은 뭐가 있습니까? 이 전두환 그다음 원자력 있잖아요. 원자력도. 원자력 발전소. 예. 원자력 발전소가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욕심이 뭐냐면 원자폭탄 갖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원자폭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선 이제 그거 했는데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때 그 북한이 그 우리가 1985년 8월 15일 날 이제 우리 건국이 됐잖아요. 네. 건국이 됐는데 건국되기 3개월 전에 북한에서 전기를 끊었어요. 그 일본이 북한에만 전기 시설을 많이 만들고 남한에는 별로 없어. 그래서 85대 15야. 네, 뭐 게임이 안 됐죠. 85대 15야. 그러니까는 북한에서 끊으니까는 우리는 깜깜해. 그러니까는 미 군정이 와 있었잖아요. 네. 미 군정이 급하니까는 미국으로부터 그 발전하는 선박. 네. 발전기가 실린 선박을 가져와서 그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전기를 공급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에디슨사인데 그게. 네. 에디슨사 회장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 원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것이 원자로를 하나 했는데 그건 연구용 원자로를 처음 들여온 거야. 네. 그런데 그거 뭐 들여와가지고 거기서 뭐 핵무기는 그 아직 멀었지. 네. 그러니까는 그 이승만 대통령 때까지는 원자로를 가지고 오고 100명의 기술자를 미국에 보내서 양성을 해왔고. 네. 거기까지가 이제 이승만이 이제 혼 겁니다. 네. 그 원자 폭탄에 대한 욕심은 박정희 대통령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양반도 이제 원자 폭탄에 대한 그 욕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 닉슨 닥트린 1969년에 닉슨이 이 베트남에서 그 막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럴 때 그러면 아시아는 아시아끼리 살아라. 우리는 그게 닉슨 닥트린이죠. 우리는 미국의 그 메인 인터레스트는 키 인터레스트는 이제 유럽에 있다. 아시아는 세컨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냥 막 급했죠. 그래서 원자탄 막 만든다고 막 그랬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기술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빨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들여온 게 이제 턴키 베이스로 원자로 고리원전. 네. 그 중수로 고리원전을 이제 처음 들여왔는데 그건 그야말로 한국에는 기술자 하나도 없어. 그냥 턴키야. 그냥 다 설치하고 요거 이거 키만 내주는 거야, 키만. 요 작동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 방식만 이제 교육을 시켜주고.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턴키 베이스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거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까지예요. 네. 전두환은 이제 이거 중수로 연료를 수입을 한다.
그러면 그 수출하는 국가는 기술 있다고 아주 콧대가 엄청 높고 이게 가격하고 하면 돈도 돈이지만은 기분이 나빠.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야 우리 연료봉 우리가 만들자. 그 국산화 성공한 거예요. 아, 국산화를 전두환 연료봉을. 대통령 때 한 거구나. 그다음에 또 그 저 한 무슨 박사인데 그 유명했죠. 책에는 다 나와. 네. 누구 이름들 다 나와. 네. 근데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사람한테 그 시험할 때, 그 연료봉 시험할 예. 때 중수로 경수로 아니고 예. 무슨 박사 경수로 하시오. 이거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꼭 하시오. 그래가지고 막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수로 연료봉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야 이게 말이야 뭐 미국에서 와서 뭐 공장 응? 공장 이제 세워놓고 우리한테 뭐 운영만 하라 그랬는데 이거 뭐 깜깜이 아니야. 이제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어. 우리 국산화를 해야 되겠어. 예. 그래가지고선 그때 좀 뭐 이제 이 연구소를 이제 주업체로 하고 그다음 미국의 회사들을 이제 하청업체로 해가지고 그 하청업체를 고르는 조건이 이제 기술 교육을 시켜주는 거.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야 한국형 독자를 만들어 독자 모델을 만들어 그 독자 모델이 됐잖아요. 그것이 한국형 독자 모델이 그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그 모델보다 안전성이 20배 높대. 20배. 우수성이 입증됐잖아요, 그게. 이 안전성이 20배나 높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전두환이 한 거예요. 아, 엄청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전두환에서 전부 스톱이야. 그럼 나중에는 전부 헐기야. 그러네요. 나중에 뭐 세운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헌 사람들이야. 그러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그 탈원전 같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두환 업적 지우기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네. 그래야 이제 5.18에 대한 명분을 얻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지금은 대대손손 잘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5.18 유공자 그 법도 만들어서 자기 자식까지도 가산점 혜택에 뭐 각종 혜택을 주어서 귀족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두환의 업적을 죽여야 자기네들이 명분이 쓰니까 5.18이 정당화되고 그 5.18 귀족으로 대대손손 살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전두환이 악마화하고 전두환이가 예를 들어서 뭐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로 몰아야 되니까 업적도 지워야 되고 이런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게 아주 정확하신 말씀인데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을 건국을 하고 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증오하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네. 아, 이게 그렇게 안 됐어야 통일이 했을 텐데, 그 이승만이 나라 따로 세웠고, 박정희가 또 저 북한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경제 성장했고, 그러니까 미워해. 그 전두환은 또 그거보다 더 했어. 경제 성장이 더 됐어요. 7년 동안에 경제 성장 엄청 됐어요. 했죠. 예. 예.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제 세 사람이 다 같이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다 미운 거예요. 빨갱이들은. 그런데 특히 전두환은 이승만하고 박정희하고 또 다른 전두환은 또 달라. 그 두 대통령보다 전두환은 또 달라. 왜 다르냐? 이게 5.18로 저 사람들이 자손만대 먹고 살려면은 5.18이 민주화 운동이래야만 돼. 그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려면은 전두환이가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네가 그거를 결집해서 광주 시대가 결집해가지고 못하게 했는데 그것을 또 전두환이가 총칼로 이제 진압을 했다. 그러니까 전두환은 저건 민주화 운동을 민주주의 파괴범이다. 파괴범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요렇게 해야지만 끝까지 그렇게 몰고 가야지만 저들이 끝까지 자손 만대로 먹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의 가치가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가치보다 훨씬 높아. 빨갱이들한테는. 빨갱이들. 그러니까 척결의 대상으로 보면은 그거는 이승만 정신, 박정희 정신도 척결해야 되지만 전두환은 그냥 아주 5.18에 직결이 되니까. 5.18과 직결이 되니까.
그 저 전두환의 시체까지 자손만대 시체까지 이제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막말로. 그래야 자기들이 명분과 뭐 부와 권력과 이게 유지가 되니까. 그 전두환 뭐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고 발갱이들은 그걸 우스개로 이제 희화하고 있잖아요. 네. 응?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전두환 대통령 직접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는 이유가 이번에 이 책에 있어요. 리더십 책에. 거기에 아주 자세히 있어. 왜 전두환만 가지고 그래야 되는지를.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번영은 문재인 정부부터 이제 다 작사를 내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해서 그 결실을 맺은 거는 전두환 대통령이다. 그 예를 들면 이제 라디오 시대에서 이제 그 흑백 텔레비로 이제 갔잖아요. 흑백 텔레비 금성이 만들었잖아요. 지금 LG. 네, 지금 LG죠. 예. 금성이 이제 만들었는데 그 흑백 텔레비도 양을 더 많이 못 만들게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전기 많이 쓴다고. 전기 많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전기 사정이 전기가 안 없어가지고. 좋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안암에서 이제 칼라 텔레비를 이제 일본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히다치하고 50대 50에 했는데 그거를 야 칼라 가면은 말이야 이게 사치풍조돼 가지고 안 돼. 눌렀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땐 눌렀어요. 그 전두환이가 그걸 확 푸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국산품만 애용하고 그때 국산품 애용이 아주 애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산품을 우리가 애국권은 안 사주고 우리가 애국한테만 팔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둑놈 씹보죠. 국산품 애용하면은 한국 기업이 나태해져. 안 돼. 안 돼. 수입해. 국내 시장에서도 수입품하고 경쟁을 해야 돼. 그거는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생각인데. 보통 앞서. 그 당시로 기준으로 따지면. 근데 그런 머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두환? 참모에서 나왔나요? 아니면 본인이? 그러고 그 허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두환 머리 혼자서 나왔습니다. 그 동조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게 칼라로 나가니까는 이게 부품이 부품 수가 흑백 텔레비 부품 수에 이게 6배인가 7배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외국에 막 팔리고 이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다 국내 업체 이제 맡고 뭐 이렇게 가두리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두환은 다 푸른 거예요, 세계로. 다 풀었는데 1990년에 네. 1991년에 이제 그 WTO가 이제 발족이 됐잖아요. WTO. 그러면 WTO는 국경이 없어. 물건 저 상품에 무역에. 그때 우리가 얼마나 날벼락을 많이 맞았느냐. 그렇죠. 그런데 1980년서부터 이거를 풀었기 때문에 그때 날벼락을 덜 맞은 거예요. 그러네요. 자생력이 길러져 가지고. 말하자면 예방 주사를 미리 백신. 네, 그렇지. 그러고 이어서 이제 밤 12시 되면은 왜 통행금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거 없으면 간첩도 푸른 게 전두환 대통령. 그럼요. 그거 그래. 찬성하는 사람 그 부하 중에 한 사람도 없었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내려오고 뭐 하여튼 그거 풀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발갱이들 하고 간첩들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 치안 문제도 그렇고. 치안 문제, 밤에 이제 치한들 있고, 이제 도둑놈들 있고, 이제, 유지가 안 됩니다. 그 전두환 푸른 거예요. 자유가 먼저야. 교복 자유화. 그렇죠. 지금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내재적 접근법으로 나이 드신 분은 이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위대하다, 이승만 대통령 위대하다, 전두환 대통령 재평가하는 게 지금 생각으로 그건 뭐 푸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시절의 우리나라 상황, 그 시절의 우리나라의 의식 상황, 문화 상황 이게 다 같이 평가할 때 획기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때. 그 개방이라는 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일본이라고 그러면 아주 직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담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인재만 가지고 쓰려고 그러니까는 그 인재가 어디 그렇게 길러졌어. 해방이 갑자기 됐는데.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사람의 두뇌, 일본 사람의 기술, 일본 자본 이걸 다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안 따지고 경제 건설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라 텔레비는 아직 안 돼.
그 시절은 또 그랬고 그게 정확. 근데 전두환이가 와서 다 푸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유야, 다 자유. 그래서 창의력이 있어야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다. 그 당시는 참 앞서간 거네요. 지금. 말도 못하게 앞서.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할 때마다 자유를 몇십 번씩 주장해요. 이번에도 유엔 연설에서 그 자유를 막 주장하니까 그냥 서방에서 호평을 받고 박수를 뭐 기립박수를 받고 그랬는데. 근데 그 자유를 그렇게 네. 말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박정희나 전두환은 군 출신 아니에요, 군 출신. 그러니까 군에서는 뭐냐면 1%의 지시와 99%의 확인. 확인. 네. 그러면 자유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자유가 지켜지는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부 유튜브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2부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실행은 이제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가치를 전두환 대통령은 그 시절에 1980년대에 그거를 실행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높이 재평가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가 좋다 이런 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결론 내리면 머리가 아주 비상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분이 그 독서를 엄청 한 양반이에요. 그건 독서 광해예요, 그 양반이. 사관학교 1학년생부터. 예를 들어서 조금 시간 돼? 저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예. 독서에 대해서. 이 진해에서 사관학교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진해에서 이제 사관학교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밤 10시면 다 자잖아요. 생도들이. 생소도 다 밤 10시면 일체 불 끄고 다 자야 돼요. 무조건 자야 돼. 의무적으로. 네. 그러면은 다 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몰래 빠져나와.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재래식 화장소. 옛날 재래식이죠. 푸세식. 그러면 냄새가 나. 냄새가 나니까 신문지로 덮고 그 위에 판초 우위를 덮고 후라시 갖고 나와서 공부를 해. 독서를 해. 화장실에서. 지금 화장실처럼 깨끗한 화장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냄새 나는 데서. 똥내 나는 거예요, 그거는. 평생을 그러니까는 원스타일 때 이제 공수 1여단장 할 때 이제 저보다 3년 선배가 이제 인사참모를 했는데 저를 만나더니 야 만원아 야 전두환 선배 말이야 아이고 그 사람 독서 광이야 독서 근데 그 양반 책 사러 다니라고 지금 엄청 바빠. 독서를 무지하게 그러니까는 토의를 항상 시키잖아. 그게 기반이 있었군요. 그 독서 독서량에 학습. 거기다가 이제 머리도 워낙 좋고. 그리고 보안사령관 할 때는 각 분야에 경제 무슨 각 분야에 이제 유명화되는 사람들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아침 조찬 학습을 하고 독대해가지고. 그렇지. 독대해가지고 공부하고. 항상 공부했어요. 대통령이 돼서도 공부하고. 저는 가끔 그런 거를 제가 논평할 때 말하자면 활용을 하는데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목숨 건 혁명, 5.16 혁명이죠. 군사혁명.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합동수사본부 합수단으로 해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정적들이죠. 그래서 권력을 수사로 해서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 수사로 해서 확 잡아버리잖아요. 그 식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지금의 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이재명의 비리 이걸 수사로 한 방에 확 혁명적으로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왜 안 하냐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거 하면 국민들 저 지지율이 확 올라가죠. 박수 치죠? 그럼요. 그거 하면은 뭐 전부 기립박수 치죠. 그럼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적임자인데 뜸을 들이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압수수색 대대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결과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2부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에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만원 박사님의 그 전두환 리더십 평가 이거 흥미진진합니다. 요 전두환 리더십 여러분들 책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이거 한 번 잡으면 끝까지 못 그러게요. 나요. 흥미진진한데 예. 지금 말씀만 들어도 지금 흥미진진한데요. 예. 네. 2부에서 뵙죠.